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반부 마지막 수업이고 우리 수업 계획서상으로는 지금 이제 파일 얘기, HTTP 얘기까지 진행하는 주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버 요청과 응답해가지고 한 주를 진행한다. 그래서 총 6시간을 진행한다라 적혀 있었던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들고 와 봤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살짝 구경해 보고 우리가 요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서비스를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나 보다. 그 서비스 내용물이 여러분이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우리 전반부에 나왔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기저기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고 적당히 납득만 해두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 그러니까 오늘 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서 제외해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가봅시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바깥이랑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 기본에 해당하는 파일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살짝 펼쳐놓고 예시 코드 같이 구경해 보면서 오늘은 실습을 살짝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진행해 보면서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노트북 앞에서 이클립스 켜고 컨트롤 F10을 누르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 파이어폭스라든가 뭐 사파리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 인터넷이라든가 있죠. 그런 웹브라우저를 켜서 적절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럭저럭 기초적인 방법, 웹 서버를 여러분이 구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가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파일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파일 들어본 적 있는 단어죠? 파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슨 파일을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봤어요? 그죠? .pdf 파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뭐 포토샵 파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txt 파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은 여러분이 직접 다운로드해서 듣지 않고 막 멜론이라든가 스포티파이라든가 같은 앱을 가지고 다운로드해서 듣긴 하지만 아무튼 mp3 막 mp4 막 이런 파일도 있죠. 등등등 여러분 이미 다양한 파일들을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글자만 적혀 있는 거, 그림 한 장, 뭐 JPG, GIF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보통 짤이라고 말하는 뭐 음악이나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컨트롤 F11 해가지고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실행해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여러분 그 스팀이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그거 하면 이제 여러분 결제하면 스팀 서버에서 게임 프로그램 하나를 다운로드해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운로드한 폴더 열어보시면 거기도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떤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이콘 딱 예쁘게 박혀 있는 프로그램 파일, 이제 윈도우 동네에서는 보통 .exe라고 적혀 있는 그런 느낌의 파일들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방금 나왔던 포토샵이라든가 PDF 등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파일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각각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wp7 underscore 예시.zip이라든가 그런 각각의 이름이 달려 있고 걔네들이 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와 거기서 무슨 이름으로 담겨 있냐 이름이 달려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zip 파일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 압축 풀기 같은 거 할 수 있죠. .pdf 파일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우리 수업 자료 슬라이드 구경할 수 있죠. 등등 각각의 파일들은 아무튼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클릭 해갖고 얘가 몇 킬로바이트 차지하냐 몇 메가바이트 차지하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그 파일에 담겨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눈으로 보거나 등등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할 때는 보통 더블 클릭을 하든가 해서 그 파일을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문서 파일 같은 거 저장하거나 불러오기 같은 거 해본 적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각각의 파일들을 다뤄봤었다 생각하시면 납득이 될 겁니다. 반대로 어떤 파일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파일에 새로운 데이터를 담아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파일을 연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담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럴싸하죠? 자,
여기까지는 좀 일반론적인 내용이었고 우린 지금 프로그래밍 하고 있잖아요. 웹 프로그래밍 수업이잖아요. 자, 이제 지금 컨트롤 F10을 눌러갖고 실행되고 있는 이 자바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파일은 이런 느낌의 의미를, 살짝은 다른 뉘앙스의 의미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 입장에서 파일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바깥에 있는 뭔가예요. 우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했는데 값 할 때 등장했어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값들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넘버에 3 담는다 는 수식 적어놨다면 여러분은 메모리 어딘가 딱 4바이트에다가 숫자 3을 담는 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한 번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언제? 인스턴스 할 때 등장을 했어요. 인스턴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일종의 실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일은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일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밖에 있는 뭔가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바깥 예시로 들어보면 자, 여러분 컴퓨터에 뭐 SSD 같은 거 다 달려있죠. 그런 보조 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C 드라이브 같은 거 거기에 담겨있는 .pdf 파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클립스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리 바깥에 있는 친구예요.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그 파일을 열어서 메모리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등등등이에요. 자, 근데 프로그램 실행 입장에서 파일은 요거 하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컴퓨터에 있는 다른 실행 중인 프로그램 역시나 내 입장에서는 파일 같은 느낌으로 저 친구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 컴퓨터가 아닌 완전히 다른,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카카오 서버라든가 등등 그런 완전히 다른 컴퓨터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 또 내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 바깥, 이 메모리 바깥에 있는 파일로서 여러분이 다루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요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이클립스로 .java 파일, 자바 코드 쳐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웹 서버, 웹 서비스 구성할 때 역시나 이전에 다뤘던 명백히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뭐 넘버 자리, 그다음에 인스턴스 그런 애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냥 .pdf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것과 동등한 느낌으로 진짜 파일을 다루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 컴퓨터에 실행 중인 다른 프로그램이랑 통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컴퓨터랑 통신을 한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필요할 때 열고 데이터를 건네주거나 내려받고 용모가 끝나면 그 파일을 닫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이전에 C사웃 자주 써봤죠. 그때 출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출력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바깥에다가 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C사웃 해가지고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라는 건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이 아닌 이클립스라는 완전히 별도의 자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의 콘솔 탭을 대상으로 그 하얀 창 다음 자리에다가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담는다와 같은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다 보시면 돼요. 반대로 거기서 여러분 이클립스 Alt 탭 해가지고 그 콘솔 탭에서 키보드로 치고 엔터 친 내용을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스캐너를 썼었죠 그때는. 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이클립스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끌어와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자, 근데 그 콘솔 탭이라는 것 자체는 막 아까 전에 얘기했던 PDF 파일이라든가 PSD 파일이라든가 그런 것 같진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C 드라이브의 콘솔 탭에 해당하는 파일이 저장돼 있거나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머 입장, 자바 코드 짜는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떤 .txt 파일에 저장하나 콘솔 탭에 저장하나 하등의 차이가 없이 동등한 느낌의 파일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하다 보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웹서버 만들려고 한 학기짜리 수업 지금 수강 신청해서 절반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웹서버를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은 내 자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바깥이랑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 그대로 여러분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웹서버랍시고 실행을 시켜서 다른 컴퓨터, 여러분 핸드폰이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그래 다른 컴퓨터는 그렇다 치고 또 하나 여러분 C 드라이브에 담겨 있는 다른 뭐 data.txt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랑 소통도 얼마든지 동등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대충 썰을 풀어놓고 직접 한번 시도해 봅시다. 실습이에요. 예시 임포트 해주시고 열어보시면 .java 파일 2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java 열어보시면 메서드 정의 3개가 적혀 있을 거예요. 걔네들 하나하나 붙잡고 같이 한번 음미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정리 슬라이드 진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java 맨 밑에 있는 메인 메서드 정의 보시면 메서드 호출식으로 수식문을 3개를 구성해 놨고 2개는 지금 주석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메서드 정의 내용을 위주로만 보고 대충 다 봤다 싶으면 이따가 이게 주석으로 막고 밑에 있는 거 열어서 다음 단계 진행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단계로 돼 있고 일단 원래 적혀있던 대로 예시 1 메서드 정의 내용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막 뭐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캐치 잡았다 한 다음에 뭔가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to do number 1, 2, 3, 4 해가지고 적혀 있는 내용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 자 얘는 지금 static 메서드고 그 위에 동일한 프로그램 소속 static field 이름 하나를 선언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텍스트에 뭔가를 담거나 텍스트에 담겨있는 스트링 값을 가져오는 게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한번 달성해 볼까요? 요거 복습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프로그램 소속 이 텍스트 자리에다가 hello 5글자 담겨있는 스트링 인스턴스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자, 우린 지금 앞부분에서는 주로 데이터 흐름을 다룰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좁혀서 글자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뭐 이 정도면 중간고사 나와도 여러분 다 풀 수 있겠죠? 아까 톡방에 누가 질문했는데 여러분 시험 힌트 듣고 싶습니까? 그거 하면 퇴근이 늦어지잖아요, 님들. 여러분 지금 안내문은 다 읽고 온 거죠, 그러면? 갈 사람 간 다음에는 시험 관련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중에 일부만 듣는 거고 시험은 공정해야 되니까요.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 한번 요약해서 시험 관련해서 얘기할 만한 거 생각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아무튼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맨날 주구장창 얘기했던 는 수식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ull name은 프로그램.txt지만 지금 동일한 프로그램 소속 예시 1 정의 내용물 적는 거니까 이름만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걷다가 hello 5글자 있는 스트링 인스턴스 담으랬으니까 그냥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으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얘 호출하면 가장 먼저 이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목표 달성입니다. 자, 이게 가장 원초적이면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할 데이터 흐름이에요. 내가 어디다 담을지, 무얼 담을지도 다 알고 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는 수식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정확히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근데 텍스트 자리는 메모리 위에 있고 요 hello라는 인스턴스도 메모리 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일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바깥이랑 저거랑 유사한 데이터 흐름을 지금 시도를 해보려는 거예요. to do number 2 보시면 자, 지금 텍스트에 hello가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클립스의 콘솔 탭에다가 옮겨 담는 겁니다. 여기다 담을 거예요. 여기다 hello를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 심지어 는 수식보다 먼저 적었던 내용이죠. 같이 해보면 sysout 한 다음에 자동 완성해서 여기다가 텍스트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출력할 건데 콘솔 탭에 뭐를 담을 건데 지금 수식 텍스트를 계산한 결과값 달리 말하면 static field 텍스트에 담겨있는 스트링 값을 담겠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컨트롤 F11 눌러서 진짜로 헬로가 출력되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는수식까지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봤을 땐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프로그램 바깥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으니까,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실행하면 그 데이터 흐름이 정상적으로 발동했음을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복습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클립스의 콘솔 탭에서 글자들 한 줄을 가져와서 data.txt 파일에다 담으래요. 일단 가져오는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져오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콘솔 탭에서 글자를 가져오라는 건 키보드 입력을 받으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캐너를 쓰면 되는 거죠. 우리 써본 지 오래됐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캔 정도까지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스캐너 이름 튀어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동 완성 당하면 맨 꼭대기에 임포트 문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풀네임 굳이 안 적어도 되도록 자동 완성 착실하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새로운 스캐너 형식 로컬 변수 이름을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 해가지고 했었고 여기다 바로 세미콜론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요 이름, 요 로컬 변수에다가 미리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 하나를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는 것까지 당시에 적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는 적고 new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뭔가가 막 튀어나왔었죠. 자, 지금 보니까 스캐너, 우리 이제까지 스캐너를 키보드 입력 받는 용도로 썼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스캐너 괄호 열고 닫고라고 적혀있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주 그냥. 지금 뭔가 이제 스캐너는 원래 형식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목록에 나오는 건 지금 녹색 동그라미, 꽉 찬 동그라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 복잡한 얘기는 생략할게요.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애들은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얘랑 집어넣어서 새로운 거 세팅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그런 선택지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아무거나 고르고 엔터키 치신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이제 우리 당시에는 키보드 입력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담겠다와 같이 적당히 치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면 우리는 이제 위에서 new 수식 계산하면서 만들어둔 그 스캐너 인스턴스를 스캐너라는 로컬 변수 이름을 써서 사용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들, 당시에는 이제 next int를 쓴 적 있죠, 우리. 나이를 입력하세요 할 때 32살 같은 걸 32 엔터 치면 next enter 하면 int 값 32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글자들 한 줄을 가져오래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next line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on-static 메서드 출식을 적으시면 이 스캐너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하고 엔터 칠 때까지 적었던 모든 글자들을 가져오는 게 가능해요. 지금은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걔를 별도의 로컬 변수에다가 담아두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자, 이 호출식을 계산하면 사용자가 열심히 치고 엔터키 칠 때까지 적었던 그 글자들이 스트링 형식 인스턴스로서 리턴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정한 이름에다 담아놓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 바깥, 이클립스는 명백히 프로그램 바깥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바깥에서 스트링 데이터 하나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한 거예요. 복습이긴 하지만 이런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이번에는 data.txt라는 완전히 제3의 파일에다가 요 인풋에 담겨 있는 사용자 키보드를 입력한 그 글자들을 세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현재 우리 목표가 이클립스의 콘솔 탭에 출력하는 거라면 to-do number2랑 동등한 방식을 쓰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system.out에다가 프린트하겠다라는 느낌의 non-static
메소드 출식을 적은 거예요. 근데 투두 넘버 3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전에는 사용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았던, 사실은 지금 C 드라이브에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히 새로운 파일에다가 글자들을 세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알면 예시로 들고 올 필요가 없겠죠. 자, 요 아웃의 형식 우리 몇 번 구경해 본 적이 있듯이 요 아웃의 형식은 뭔가 좀 요상하게 생긴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린트 스트림 형식 인스턴스 하나를 들고 거기다가 메소드 출식 적어서 우리가 원하는 글자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여기는 그 전달의 대상, 그래서 글자들을 받을 사람이 콘솔 탭인데 여기는 지금 data.txt예요. 따라서 위에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data.txt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글자들을 보내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새로운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걔를 붙잡고 .println을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개소리하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는 일종의 보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 내용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설명 진행한다 보면 돼요. 일단 지금은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따라서 쳐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system.out이랑 완전히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system.out은 콘솔 탭이랑 통신을 하기 위한 용도란 말이에요. 쟤 말고 data.txt랑 통신을 하기 위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그냥 스캐너가 아니라 키보드 입력용 스캐너를 새로 만들어서 썼듯이요. 그래서 여기서 선언을 하나를 추가로 적을 건데 새로운 로컬 변수 이름은 형식이 프린트 s 정도까지 적으면 자동 완성 안 해주네요. 스트림까지 적읍시다. system.out의 형식이랑 동일한 형식이에요. 근데 새로운 이름을 정해서 뭐 ps 정도로 할까요? 간단하게 씁시다. 그다음에 는 하고 그다음에 new 한 다음에 새로운 인스턴스 만들어야겠죠? 지금 data.txt 전용 프린트 스트림은 없어요. 콘솔 템용은 있는데 data.txt용은 없으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new 한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익숙한, 여러분들 읽을 수 있을 법한 만드는 방법 하나가 존재할 거예요. 스트링 하나를 봤는데 그게 파일 네임이래요. 얘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새로 지금 글자들을 저장하려는 그 파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해서 data.txt라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스턴스, 이 new 수식을 계산하면서 여러분의 C 드라이브에는 data.txt라는 파일이 새로 생겨요. 그리고 그 data.txt에다 무슨 글자들을 적을 거냐를 이제 우리는 마치 system.out 하듯이 ps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s 하면 우리 이전에 봤던 그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 println이 있습니다. 고르시고 이 괄호 안에 이제 방금 스캐너로 입력받은 글자들이 담겨 있는 그게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인풋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목표 달성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만 칠게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동일한 println을 쓴 거잖아요. 그죠? 마치 요거랑 동등한 느낌인 거예요. 자, system.out.println 할 땐 까망색으로 나오고 err.println 할 때는 빨강색으로 나왔었죠.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얘네 둘을 쓰면 아무튼 콘솔 탭에 출력됐어요. 근데 이제 ps라는 친구를 쓰면 파일에 그 내용을 적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여주는 게 아니라 data.txt의 인풋 내용이 적힌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목표 달성인데 지금 보면 스캐너라는 이름, PS라는 이름에 노란색으로 줄을 지금 그어주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터라서 노란색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왼쪽 보시면 경고 마크에 전구가 지금 두 개가 켜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never closed, 너 이거 다들 생각도 안 하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PS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닫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닫고 있니? 라고. 자, 여러분 노트북으로 열심히 과제하다가 고양이가 와서 여러분 콘센트 뽑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아직 저장 안 했는데 컴퓨터 꺼져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파일을 다룰 때는 내가 용무가 다 끝났다라면 아 이제 더 이상 출력 안 할 거임, 더 이상 입력 안 받을 거임 같은 느낌으로 심하이를 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이 노란색 경고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캐너 다 쓴 다음에 클로즈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여기서 만든 스캐너 인스턴스 더 이상 안 쓸 거야. 신경 쓰지 마. 적어두면 경고가 사라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저장하는 거니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프린트해서 저기다 출력을 해놨는데 걔가 잘 남아있으려면 최종적으로 ps.close 해서 닫는 부분까지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데이터를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가 사라질 거예요. 그럴싸하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될 겁니다. 지금 키보드 입력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23, 123 이런 거 입력하고 아무거나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data.txt에 아마 123, 123 하고 엔터 키가 적혀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건 사실이에요. data.txt에 담겨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걔가 C 드라이브 어디에 있냐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문제가 돼요. 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잘 안 된 친구 있습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면 그러면 우리의 data.txt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java도 명백히 파일이 있잖아요. 얘도 지금 내 컴퓨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data.txt도 얘랑 비슷한 자리, 그 근처에 있어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java가 어딨나를 먼저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 이 친구 우클릭하고 살짝 메뉴 보시면 showin이라고 있어요. 뭘로 보여줄까? 이 .java 파일 내용을 시스템 익스플로러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윈도우 쓰고 있다면 윈도우의 탐색기로 제가 있는 폴더를 보여줄 거예요. 맥이면 맥 쪽으로 나올 거고요. 파인더가 나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java 여기 있습니다. src 폴더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상위 폴더로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wp7 예시 폴더로 가시면 data.txt는 여기 있습니다. 저 지금 구라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에 완성된 7시 45분에 따끈따끈하게 완성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123하고 엔터키가 적혀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여러분 C 싸웠을 때랑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data.txt의 글자들을 적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점 왼쪽에 무슨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를 끼고 난스태틱 메소드 호출식을 계산을 했냐로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투두 넘버 3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내보내는 세이브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반대 방향도 같이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키보드 입력 이클립스의 콘솔 탭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123, 123 같은 거. 그 data.txt 파일에서 글자들 한 줄을 읽어와서 그 스트링 값을 이클립스의 콘솔 탭에다가 sysout을 쓰면 되겠죠? 그렇게 담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비슷한 느낌이에요. 파일에서 글자들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바깥에서. 우리 키보드도 프로그램 바깥에 있었고 당시에 우리가 스캐너를 만들어서 썼었죠. 이때랑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이번에는 키보드용 스캐너가 아니라 data.txt 파일용 스캐너를 새로 만들어서 걔에다가 점 찍고 next line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시도해 봅시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쳐볼게요. 비슷하게 스캔 해가지고 자동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 뭐 스캐너 2로 할까요? 재미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는 하고 new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요번에도 뭔가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조금 슬프지만 여기는 파일 이름을 받는 버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맨 위에 거를 골라주세요. 일단 파일, 소스 해가지고 파일 형식 인수 하나 받는 버전 고르시고 다시 한번 new를 적고 띄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세요. 이거 완성 안 되는구나. 대문자 파일 정도까지 치도록 합시다. 자, 여기도 여러분 자동 완성해 주셔야 돼요. 지금 새로운 형식 이름 등장해서 임포트문 자동 완성 당해야 됩니다. new 띄고 파일 정도까지 적고 엔터키 치시면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data.txt 해서 엔터 치고 세미콜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요번에 만드는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는 data.txt를 다루기 위한 파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걔를 써서 글자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쪽은 지금 헷갈려도 됩니다. 일단 그대로 두시고 아무튼 data.txt 명백히 적혀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scanner2 점을 하시면 지금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txt 파일에서 글자들을 가져와서 내 손으로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풋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재사용을 할게요. 인풋은 scanner2 next line 하면 되겠죠. 키보드 입력 받을 때랑 완전히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canner2는 닫아두면 되겠죠. 더 이상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요 앞부분 목표, 데이터를 가져오는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데이터를 보내는 목표는 콘솔 탭에다 보내면 돼요. 요건 자동 완성 간단하게 해서 빠르게 끝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면 목표 달성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서 콘솔 탭에서 아무 글자나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결과적으로 그 글자를 그대로 여러분들 눈앞에 출력을 해줄 겁니다. 왜냐? data.txt에 담았고 그걸 그대로 다시 꺼내가지고 읽어서 콘솔 탭에 보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헬로 하고 뭐 안녕 엔터 치면 나한테 안녕이라고 다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와중에 방금 우리가 확인했었던 data.txt에는 이제는 안녕 엔터가 적혀 있게 되겠죠. 나 자신과의 대화를 data.txt를 매개로 진행을 했던 셈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일단 적어두면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메인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 돌아오셔서 예시1은 이제 구경이 끝났어요. 얘는 더 이상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석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시2 괄호 열고 닫고를 개방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예시2 정의 내용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어쩌면 우리 수업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를 해보라는 제가 월급을 날로 먹는 시간을 살짝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요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는 코드 덩어리를 요 트라이 어쩌고 요 주석 바로 아래에 엔터키 좀 쳐가면서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지금 미리 스태틱 필드 하나 제가 선언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 로그인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서 잘 쳐야 되는 사용자 아이디를 담아놓고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그인 할 때 아이디 뭐 쓸 거냐 세팅하는 문장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귀는 심심할 테니까 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게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뭐 궁금해요? 질문 받는다. 톡방 내용 보니까 지금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일단 자, 우리는 지금 점진적으로 첫 주 수업 데이터 코드 할 때부터 차근차근 단어 하나하나 짚어갖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 당시 슬라이드에 딱 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납득이 안 된다라면 여러분은 그 슬라이드를 볼 게 아니라 그 앞에 슬라이드를 보고 넘어오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결과적으로는 두 세트를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앞에 거 잘 구경하고 넘어오신다면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 우리가 뭐 값이니 수식이니 문장이니 선언이니 메소드 정의니 다양한 단어들 튀어나왔는데 걔네들 전부 다 완전히 다른 단어니까 여러분 지금 시점에 각각을 구분해서 설명을 읽으셔야 그나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시면 프로그래밍 10년 하면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느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개념들을 쓰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영어 배운다, 뭐 중국어 배운다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는 딱딱 구분해 가면서 명사, 동사, 형용사 그런 느낌으로 구분해 가면서 각각의 용어들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더럽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미 공천컴 수업 때 한 학기 동안 파이썬을 손절하면서까지 자바를 배우긴 했지만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웹 프로그래밍 할 때 써먹기 위한 떡밥들을 지금 심어놓고 있는 거니까 지금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 최종적으로 여러분만의 웹 서비스 구성할 때 좀 더 재밌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 말고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시험 관련한 거. 우리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이번 학기에 프로그래밍 관련한 다른 과목 시험 뭐 봐요? 무슨 수업 듣고 있습니까? 뭐 보안 같은 거 수업이 있을까? 그러면 뭐 해요? 이거 하나 듣습니까? 여러분 몇 학점 듣습니까? 20학점? 오지게 많이 듣는 거잖아요. 그럼 이 똑같은 거 6개 넘게 듣는 거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드디어 300명이 됐거든요. 제가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아직은 웹프로 수업 시험 공부를 풀파워로 구동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앞수업 내용 뭐 2배속으로 틀든가 해서 구경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감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느낌으로 우리 수업 뒷내용을 구경해 보시고 L4G 코드까지 작성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힌트랍시고 드린 건데 여러분 대충 납득이 되나요? 지금 잘 안 들렸어도 어차피 뭐 박제해 둘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수업은 단어들을 구분을 해서 최대한 구분해 가면서 썼습니다. 저도 발음할 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이 그게 번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운전면허 시험 연습하러 갈 때 아주 그냥 꼬장꼬장 하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운전 가르쳐 주시는. 사실 실제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칼같이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도 퇴근하는 길에 분명히 악셀 밟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제가 전달할 때는 걔네들을 최대한 씹어가면서 발음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었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납득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직 여러분은 면허를 딴 건 아니니까요. 거기서 스타트를 하셔서 각각 설명들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적당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여기 지금 수식 얘기를 하는 거구나. 지금 연산자 해서 계산하면 결과값 나오는 스토리가 지금 들어있구나. 랑 여기 지금 문장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문장 실행이 다 끝나야 다음 문장 실행되고 그 다음에 뭐 순차 분기 반복 이런 거 구성해서 코드 흐름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또는 여기 지금 int 변수 이름, 로컬 변수 이름 넘버를 가운데 두고 요 위에서 담아놓은 걸 요 아래에서 쓰고 있구나. 데이터 흐름 관련한 얘기하고 있구나 같은 것들을 챙겨서 들고 가셔야 예를 들면 우리 방금 예시 1 해가지고 살펴봤었던 고 투두 넘버 1, 2, 3, 4 단계라든가 의의를 지금보다 더 즐겁게 찾아가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타트를 하셔야 그나마 요 3학점 7주어치 수업이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실타래를 거기서 풀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교시는
L4G 여러분 플레이어 코드 생존자 어떻게 이동할 거냐 코드 작성하면서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겁니다. 거긴 별 수 없어요. 내 지금 회사에서 자바로 지금 서버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 회사에서 쓰는 자바랑 우리 수업에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자바가 똑같은 이상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주일 안에 그 친구들보다 더 잘하는 거 그게 만약 가능했으면 여러분 이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창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일단 선을 그어두세요. 지금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친구들은. 대신에 어려운 코드를 짜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숫자들 몇 개를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3개 비교할 거다. 그럼 선언 3개 적는 거 가능하잖아요. 선언 3개 적고 거기다가 유효한 값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내 위치라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내 위치라는 정보, 계산하면 내 위치 좌표가 나오는 수식을 어떻게 적냐? 와 같은 식으로 파생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담는 데 성공했다면 여러분 예를 들면 조건식, if문, while문의 조건식을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는 수식을 계산하는 분기 흐름 플러스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시면 매우 스마트한 여러분만의 플레이어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해두고 2교시는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 뭐 다 했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은 더 해야 된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저랑 같이 조금 빠른 페이스로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0번째 목표예요. 담으래요. 여러분 자신만의 아이디 담으시면 됩니다. 뭐 저는 뭐 할까요? 영어로 치는 게 낫겠죠? A로 할게요. 제 아이디는 A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여러분이 정하는 새 데이터 이름 자리에 담아두래요. 그래서 여기다 선언 2개 적으면 되겠죠? 스트링, 뭐 유저 아이디, 엔터드 뭐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스트링, 패스워드, 엔터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담을 적절한 데이터 이름 미리 잡아두고 그 다음에 요거를 키보드 입력을 받을 거니까 한 다음에 in 해서 평소처럼 준비하면 되겠죠. 이게 귀찮다. 위에 거 복부 태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sysout 해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하고 스캐너 유저 아이디 엔터드에다 담을 수가 있겠죠. 는 scanner.next line 에서 받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복붙해서 비번을 입력하세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엔터드가 아니라 패스워드 엔터드에다가 동등한 느낌으로 다음 줄을 받아서 담도록 하면 되겠죠. 까지 하고 스캐너는 여기서 닫아버려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보면 자, 지금 data.txt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장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녕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유저 아이디는 여러분이 지정했지만 비밀번호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 별도의 파일에다가 백업을 해놨다. 그런 지금 세계관 설정이에요. 그래서 data.txt에서 글자들 한 줄을 가져와서 요거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입력받은 거 하고 미안해요. 아이디 비교하는 거 먼저 합시다. 자, 아이디 비교하는 부분은 당연히 분기 흐름을 구성해야 될 거예요. 왜냐? 다를 때만 실패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if 자동 완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 엔터드랑 유저 아이디랑 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수식을 조건식을 이렇게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아쉽지만 자바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내가 맞는 아이디 지금 같은 경우는 A하고 엔터 쳤어도 아이디가 다릅니다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적당히 생략하고 여러분이 자, 요 로컬 변수에 담겨있는 스트링 인스턴스에 있는 글자들 값이랑 내 미리 지정해둔 A랑 동등하냐를 여러분이
계산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점을 찍고 equals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적으셔야 현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어둔다면 얘는 여기 있는 글자들이랑 여기 있는 글자들이 동일하냐, 둘 다 A 적혀 있냐를 물어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게 맞지 않다면 이니까 여러분이 얘를 그죠? 넣는 false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미 아마 배웠겠죠? 느낌표 연산자 배웠죠? 안 배웠습니까? 그럼 생략을 합시다. 자, 요 equals return 값이 false냐 물어보는 거랑 얘 지금 equals는 불린 형식 수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마치 마이너스 넘버 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듯이 여러분이 느낌표 수식하면 얘 원래 계산하면 true가 나왔었다면 느낌표 붙이면 false가 됩니다. 원래 false였다면 느낌표 붙이면 true가 돼요. 여기는 지금 equals 했을 때 false라면 내용물을 실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id가 다르면. 그렇기 때문에 false면 true가 되는 수식을 적어야 됐었고 그래서 느낌표를 붙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의미 관점에서 넣는 false랑 동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id가 다르면 id가 누구세요? 하고 여기서 바로 return 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작업하지 않게. 자, 여기까지 하면은 두 번째 단계가 끝이 나는 거죠. 세 번째 단계. 자, 이번에는 비밀번호는 data.txt에서 가져올 거예요. 따라서 위에 적혀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스캐너 하나 가져오는 게 가능하겠죠. 스캐너 한 다음에 이번에 만들 새로운 스캐너는 이름은 스캐너 2고요. 뉴 스캐너 한 다음에 new 파일 위에 적혀있는 거 긁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data.txt 에서 하나를 가져올 건데 그거는 패스워드 엔터드에다가 담을 겁니다. 뭐를? 스캐너 2 해서 파일에 적혀 있는 첫 번째 줄을요. 한 다음에 이 if문을 끌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패스워드고 미안해요. 지금 여기 새로운 이름 정해야 되는구나. 인트가 아니지. 스트링 패스워드로 해야겠네요. 정답에 해당하는 패스워드에다 담고 걔랑 사용자가 입력한 거랑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다면 역시나 누구세요? 하고 리턴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스캐너 2를 다 썼으면 닫아버리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id가 달랐다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b번이 달랐다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id도 b번도 다 맞는, 둘 다 맞춘 셈이 돼요. 따라서 여기다가 유저 id죠. 님 어서 오세요. 개인화된 퍼스널라이즈된 환영 메시지 출력하는 거 마지막에 적어주기만 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데이터 흐름을 다룰 때 진짜 맨날 적는 거 적으시게 될 거예요. 맨날 는 하던 거 는 하시고 맨날 스캐너 쓰던 거 쓰시고 등등등 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 걸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금만 숙달되시면 이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앞에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정도 일단 해두고 지금 벌써 18분인데 정리 슬라이드 한번 구경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친구 우리가 지금 새로 인스턴스 만들어서 써봤는데 사실은 얘는 system.out의 형식이었죠. system.err 형식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 친구는 콘솔 탭에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썼던 형식이에요. 그래서 system.out에는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둔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ERR도 그렇고요. 그게 싫다. 나 지금 콘솔 탭이랑 1도 상관없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만의 새로운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프린트 ln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구경해 보니까 만드는 방법을 꽤 다양하게 구비를 해둔 것 같아요. 우리는 파일 이름 data.txt 해가지고 저 파일에다 내용물 프린트할 거임, 저장할 거임 하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매너가 있어요. 이클립스가 경고를 뱉는 빨간 줄은 아닌데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노란 줄 그어주는 매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파일을 다룰 때는 가급적이면 다 썼으면 꼭 점 클로즈 해가지고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열었던 거 뭐 그 나쁘게 표현하면 내가 싼 거를 내가 치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열어서 새로 만든 프린트 스트림 친구를 여러분이 직접 점 클로즈 해서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out이라는 친구도 여러분이 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 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걔를 적절한 타이밍에 닫을 테니까 걔는 닫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new 해가지고 만든 건 여러분 손으로 직접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캐너 우리가 정리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의미 관점에서 프린트 스트림에 반대되는 느낌, 반대되는 용도로 쓰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키보드 입력용 스캐너를 만들었었고 여러분이 원하면 data.txt 파일에서 글자들을 가져오기 위한 스캐너와 같이 쓰는 게 가능해요.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잘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파일이라는 new 파일 해가지고 쓴 적이 있는데 자, 요 java.io.file이라는 친구는 우리한테 지금 익숙한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물어봤었던 그런 이름이랑 각각의 위치를 갖는 파일을 다루고 싶을 때 이 java.io.file을 쓰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new file 해가지고 data.txt 했잖아요. 그거의 의미는 지금 새로운 data.txt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내 메모리 위에다가 파일 인스턴스를 준비하면서 메모리 바깥에 어딘가에 있는 지금 C 드라이브에 있겠죠. 그 C 드라이브에 있는 그 텍스트 파일을 다루기 시작하겠다. 다룰 준비를 하겠다.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ava.io.file은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떤 파일을 쓸 예정이다. 그러면 걔를 사용하기 위한 그럭저럭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이 파일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스캔을 해오는 스캐너와 같이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new 파일 한 다음에 그거를 붙잡고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역시나 얘도 필요하다면 잘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보면 자,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이 열심히 작성한 프로그램 컨트롤 F10을 누르면 실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걔 실행 어느 시점에 끝을 낼 수가 있죠. terminated 뜨는 거 구경한 적 있죠. 자,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던 우리가 늘 지금 언급하고 있는 메모리는 이제 증발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열심히 바깥에다 내뿜었던 저장해놨던 파일들은 그 프로그램 실행 터미네이트 된다 하더라도 C 드라이브에서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콘솔 탭에서 사라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작성했던 자바 프로그램들 실행 다 끝난 다음에도 이클립스에는 여전히 그 친구의 흔적이 남아 있었잖아요. 헬로 123, 123 이런 거 여전히 적혀 있죠. 프로그램 실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전 실행의 출력 결과가 여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프로그램 입장에서 콘솔 탭이 메모리 위가 아닌 메모리 바깥 파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프로그램 지금 실행하면 아이디 입력하세요. A B번은 틀려볼게요. 하면 누구세요? 하고 결과적으로 패배 메시지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되잖아요.
자, 요 누구세요를 출력하기 직전까지는 메모리 위에 막 예를 들면 스트링 인스턴스 A가 담겨 있는 스트링 인스턴스, 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적혀 있는 스트링 인스턴스 등등이 메모리 위에 잔뜩 존재했을 텐데 이미 이 프로그램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당시에 아마 존재했었던 그 스트링 인스턴스 등등은 다 메모리째로 증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콘솔 탭에는 몇 초 전에 이 프로그램이 출력했었던 내용들이 버젓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증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지금 보이는 얘네들은 방금 전까지 실행했던 자바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위에 존재했다면 반드시 증발했을 겁니다. 근데 얘는 증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네는 그 메모리 위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프로그램 입장에선 여긴 지금 프로그램 바깥 파일에 해당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습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런 스토리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충 그냥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빠르게 종료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써서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해야겠다. 또는 지금 이렇게 입력해둔 중요한 숫자를 다음번에 컨트롤 F10을 누를 때 다시 한번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파일 개념을, 파일과의 데이터 흐름을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이미 자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장 잘 됐으면 좋겠죠? 저장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큰일 나는 거죠. 지금은 아니고.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린 지금 글자들을 다뤘어요. 뭐 123, 123, A, 안녕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네, 물론 이제 파일 다룰 때는 그런 글자들 뿐만 아니라 단순한 4바이트 숫자 값 아니면 막 4시간짜리 엄청 길다란 동영상 같은 것들을 하나의 파일에 담아 놓고 나중에 꺼내와서 쓰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런 글자나 인트 값이나 아니면 소리나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전부 다 숫자로서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걔네를 다루는 방법이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방금 전에 글자들을 다뤘지만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파일에 숫자를 담거나 파일에 그림 한 장을 담거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썼던 프린트 스트림이나 스캐너 이런 친구들은 파일 가지고 데이터 흐름을 쓸 때 글자 단위로 글자를 출력하거나 글자들을 토대로 새로운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하는 용도로 마련된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 동네에는 예를 들면 그림을 출력하기 위한 스트림 어쩌고 저쩌고 그림 들고 와서 거기에 뭐 몇 컴마 몇 자리에 빨강색이나 파랑색이나를 좀 더 쉽게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제공하는 스캐너 비슷한 뭔가가 여러 가지가 잔뜩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시즌에 여러분만의 웹 서비스 할 때 글자만 보여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녹색 바탕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녹색 그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뭐뭐뭐.jpg 해가지고 들고 와서 그거를 화면에다 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진행시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 흐름은 일단 그 정도로 하면 간단하게 끝이 나요. 전부 다 숫자고 다 똑같은 놈들이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코드 흐름 관점에서 조금만 더 이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예시 1, 예시 2 하면서 일단 여기서 는 해서 뭔가를 담고 여기서 프린트하고 여기서 스캔, 넥스트 라인 하고 등등 원하는 시점에 바깥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또는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적절한 는 수식 내지는 적절한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채워왔어요. 그게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중요한 순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실행돼야지 우리 프로그래밍 목표, 로그인 기능 같은 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적혀있는 문장들 순서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면 아직 뭐 입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서 오세요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는 이유는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을 잘 주고받는다. 플러스 그 주고받는 걸 적당한 타이밍에 순서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보장돼 있기 때문에 로그인 기능이 성공적으로 동작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용을 적어둔 메서드 EAC2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이 지금 메인 정의 내용물 안에 한 줄이 딸랑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가서 걔 주석으로 이렇게 막아두고 컨트롤 F10을 누르면 로그인 기능 동작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 EAC2 괄호열고 닫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사용자한테 아이디를 물어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현재 구조상 이클립스, Alt 탭해서 이클립스 갖다 댄 다음에 컨트롤 F11을 눌러야 사용자는 로그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컴퓨터에서 하면 안 되고 이 컴퓨터까지 와서 요 앞에까지 와서 컨트롤 F11을 눌러야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출력부터 시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클립스를 쓰지 않고 예를 들면 크롬 같은 걸 써서 로그인 기능 실행을 스타트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노트북 가까이 가지도 않고 내 핸드폰만 이렇게 딱 열어서 거기 이제 웹브라우저 있겠죠? 거기 주소창만 딱 치면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를 눈으로 구경하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키보드 쳐서 그 내용을 전달하면 지금 실행 중인 자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전달돼서 최종적으로 로그인 성공 여부 판단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다시 핸드폰으로 보내주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작성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작성했는지랑 전혀 무관하게 그래서 걔네들을 궁극적으로 언제 실행하기 시작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클립스 붙잡고 컨트롤 F11을 눌러야 됐어요. 로그인이든 뭐 L4G 게임이든 전부 다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틀을 깨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조금은 다른 시점에 이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겠다와 같이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코드 흐름을 시작하는 방법 관점에서의 차이를 주는 게 가능해요.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저기 뭐 미국 땅을 밟고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 어떤 그냥 일반적인 유저가 내 노트북 갑자기 슉 들어와가지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에 성공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코드, 미국 사람도 들어와서 이 키보드 입력할 수 있는 코드를 직접 구성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깥 컴퓨터랑 통신을 주고받아서 데이터를 원하는 타이밍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정한 메서드로 호출해주는 그런 느낌의 코드 덩어리를 만들어 두고 그거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서버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메소드 호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 그 프로그램 내지는 그 프로그램이 열심히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실행 중인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 서버라고 부른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요거 구경해 본 적 있죠? 뭐 게임 뭐 서버가 터졌는데 서버 점검, 뭐 4대 명검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데서의 서버가 하나의 기계 본체일 수도 있고 그 본체 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중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 우리 이제 후반부부터 여러분만의 서버는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열심히 자바 코드를 쳐서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로 다른 프로그램과 파일을 활용한 데이터 흐름을 수행하기 위해 켜놓고 내비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L4G 코드 짜고 있잖아요. L4G 강의실 이 여러분의 서바이버 무브, 여러분의 소울 스펀을 호출을 하죠. 매 턴마다. 여러분 입장에서, 플레이어 코드 짜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턴에 생존자일 때 이게 호출될 거니까 이게 호출된다는 건 이번 턴에 내가 생존자라는 거고 따라서 내 현재 컨셉은 무조건 오른쪽 가는 거니까 나는 오른쪽, 라이트를 리턴하면 되겠구나 와 같이 호출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를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일견 보면 서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강의실 인스턴스나 여러분 플레이어 인스턴스나 전부 다 하나의 프로그램, 동일한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서버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버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파일을 매개로 두고 프린트를 하든 뭐 스캔을 하든 그런 식으로 파일을 매개체로 두고 데이터 흐름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관리하는, 제공하는 존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서버를 써서 나만의 웹 서비스를 구성한다 등등일 때 데이터 흐름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 직접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자바 문장들 적어두거나 아니면 별도의 양식을 써서 진행하는 동네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흐름이 언제 발생할 거냐는 서버를 방문하는 누군가가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흐름이 언제 발생할 거냐? 그렇게 내가 적어둔 중괄호 안에 적어둔 내용물이 언제 실행되냐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내 IP 치고 내 주소 치고 엔터키를 쳤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내 서버에 접속했을 때와 같이 이 서버에 방문하는 다른 누군가가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초반부에 진행한 적이 있어요. 메서드 호출식과 메서드 정의 사이에 관계할 때 그때 이제 인수니 리턴 값이니 얘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랑 거의 동등한 느낌의 코드 흐름, 데이터 흐름이 서버라는 단어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메서드 호출식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수 요번에 누구랑 싸울 거냐? 이제 리턴 값은 그래서 1P가 이기냐 2P가 이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의했던 적이 있죠. 그런 느낌으로 메소드 호출식 계산 과정, 메소드 정의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 데이터 흐름을 야기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서버도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서버는 여러분이 직접 메소드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번에 듀얼 한번 호출해줘. 이번에 미는 누구고 뉴는 누구야 라고 전송을 하면 그 서버에서 직접 메소드 내용을 실행하고 나한테 1P가 이겼네, 2P가 이겼네 결과를 전송해주는 그런 느낌의 서버도 존재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반적인 웹서버는 그러지는 않고 대신에 조금 더 일반화한 느낌의 이번에는 나 지금 시작 페이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지금 사용자가 지금 1, 2, 3이라고 검색창에 넣어놨으니까 검색 결과 알려줬으면 좋겠어와 같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러면 요번에 네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요번에 너한테 줄 데이터는 이거다라고 돌려주는 느낌으로 조금 더 일반론적인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다루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놨다면 가장 간단한 서버 하나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은 구경만 하고 여러분 직접 나만의 서버 만드는 건 쉬는 시간 이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 서버.java를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재미리 코드를 작성을 해왔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컨트롤 F11을 한번 눌러보시면 미안해요. 이거 했어야 돼요. 프로그램.java 가셔서 요 메인 있잖아요. 두 번째 줄 주석으로 맞고 세 번째 줄 서버 시작한다. 요 메서드 호출하도록 만들고 컨트롤 F11 눌러주세요. 누르면 뭔가 출력이 될 겁니다. 주소는 저랑 여러분이랑 다를 거예요.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인터넷 접속해서 이런 느낌의 주소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러분 자주 쓰는 웹브라우저 켜고 주소창에 넣고 복붙을 해서 엔터를 치시면 현재 시각은 8시 39분 52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5는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매 초마다 일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주소창에 엔터키 치면 그 가장 간단한 서버가 현재 시각 몇 시지 확인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의 웹브라우저한테 돌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친구는 콘솔 탭에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찾아왔습니다라고 보고를 우리한테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짝 음미를 해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자 이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주소창에서 엔터키를 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서버 다시 켰어요. 여기서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리퀘스트가 도착했어요 라고 하나 내지는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만 두 개 튀어나오고 그 다음부터 아마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 서버를 하나를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노트북에다가 실행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렇게 켜뒀다면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로 나 자신, 여러분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시간 정보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이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자, 이 핸들이라는 메서드 정의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이 윗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이 핸들이라는 메서드는 언제 호출되냐? 언제 호출되냐면 여러분 웹브라우저에 그 주소 치고 엔터키를 쳤을 때, 달리 말하면 누군가가 이 서버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 핸들이 호출될 거예요. 내용물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요번에 온 친구는 나한테 뭐를 요청을 했나, 리퀘스트를 했나를 여러분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이 치시든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항상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사용자가 요번에는 나보고 예를 들어서 이건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엔터 칠 수도 있고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주소창에 쳤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 123, 123, 123 하고 엔터 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 뒤에 123, 123, 123 쳤네요 이번에는 하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의 123, 123, 123 쳤을 때는 이전이랑 다른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은 되게 원시적인 방법을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느낌의 누군가로부터 이 서버에 대해서 요청이 올 때마다 이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요청은 누구한테서 온 것이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차단할 수 있죠. 누가 접속했냐에 따라서 저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만 보여주거나 하는 것도 요청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까서 확인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할 건지, 레스폰스를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제가 15 서버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수식을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요 한 줄만 여러분 목표에 맞게 바꾸면 여러분만의 새로운 웹 서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육두 문자를 뱉는 서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매번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숫자를 응답으로서 보내주는 서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간을 재서 현재 초당 몇 번 새로 고침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아 같은 걸 출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디도스라고 들어본 적 있죠? 디도스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를 들면 1초에 10만 번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을 해서 동일한 서버에 대해서 방금 전처럼 요청을 막 어거지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는 진짜 원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트롤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 핸들이라는 메서드가 1초에 몇십만 번이 호출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겠죠? 그럼 이제 서버가 터지는 겁니다. 아무튼 요번에 응답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여기 내용을 변경해서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어요. 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스태틱 필드 하나 놔두고 처음에 0 담아놓고 매번 호출 받을 때마다 1씩 증가시켜가면서 그 값을 토대로 이번 레스폰스 할 메시지를 정한다와 같이 코드를 짜면 새로 고침할 때마다 1씩 증가하도록 만드는 셈이 됩니다. 또는 파일에 저장해 놨다가 다음번에 파일에서 들고 와서
그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간단한 일기장 웹서버를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와 같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요번 요청에 대해서 요청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할지를 순수하게 자바 코드를 써서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거는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인터넷 웹서핑 하다가 404 not found 본 적 있죠? 그런 식으로 응답할 때는 그 응답에 대한 숫자 하나를 먼저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4 하면 너 지금 나보고 data.txt 다운로드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거 우리 서버에 없거든? 이라고 말하는 셈이 돼요. 여기는 지금 200이라는 거를 지금 적어놨는데 200은 OK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알겠고 그 원하는 거 지금 너한테 줄 예정이다라고 정한 셈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500 같은 거 적을 수 있고 그러면 나 지금 서버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인터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두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내가 위에서 적었던 그 스트링 인스턴스에 담겨있는 글자들을 최종적으로 입혀서 이번 요청에 대한 응답을 세팅하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해서 핸들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이번 현재 시각에 대한 데이터가 날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꾸민다면 여러분 우리 이전에도 본 적 있지만 B 같은 HTML이라 그러죠. 이건 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B로 내용물을 감싸거나 하면 그 다음에 서버 다시 킬게요. 이제 웹브라우저가 저 B라고 둘러싼 부분을 얼마든지 굵은 글씨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웹브라우저 이제 크롬이든 에지든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지금 B로 둘러싼 내용물 글자들이 있다라면 여러분한테 보여줄 때 그걸 굵은 글씨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면 돼요. 우리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제 여기에 표를 하나를 그린다라든가 그림 하나를 갖다 띄운다든가 배경색을 녹색으로 칠한다라든가 그런 디테일을 얼마든지 인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주소창에 엔터키 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너 웹브라우저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알아서 그림 다운로드해서 보여줄 거지 그런 확신이 있는 아래에서 응답을 전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후반부에도 오늘 한 거랑 완전히 똑같은 짓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글자들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최종적으로 이번 받은 글자들에 대한 글자들을 전송을 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내줄 거냐? 열심히 분기 반복 또는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들고 와서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반영된 메시지를 출력하거나와 같은 이제까지 적었던 또는 여러분 L4G 하면서 적게 될 코드를 다시 한번 꾸준히 적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슬라이드 정리가 있긴 한데 이거는 쉬는 시간 이후로 미룰게요. 지금부터는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50분이니까 일단 수업은 5분에 재개를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정리 슬라이드 살짝 구경할 거고요. 그거 끝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대충 넘겼던 L4G 디벨로퍼 가이드 구경하는 거랑 봇 코드 확인하는 거 하고 집에 갈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나 오늘 일찍 집에 가고 싶다 하면 지금 먼저 집에 가셔도 좋아요. 자, 늦게 온 친구 있으면 저한테 지금 얘기해 주세요. 출석 체크해 드리겠습니다.